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이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스치듯 번쩍이며 하늘이 울부짖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효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28살, 직장 생활에 지친 그녀의 일상은 늘 이렇게 고요하고 쓸쓸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의붓 여동생 효나가 집에 온 지 벌써 4년. 효나는 24살, 대학생으로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하지만 효미에게 효나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이 효미의 가슴을 자꾸만 저미게 만들었다. 이건 안 돼, 난 그냥. 형제일 뿐이야. 효미는 스스로를 탓하며 눈을 감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효나의 방이었다. 효미는 벌떡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효나야. 무슨 일이니?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다. 문을 열자 효나는 침대에 엎드려 몸을 떨고 있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효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효미는 본능적으로 안아주었다. 그 순간 효나의 입술이 효미의 뺨을 스쳤다. 아니, 스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키스였다. 부드럽고 절박한, 그리고 금지된 키스. 효미의 몸이 얼어붙었다. 효나, 넌 돼? 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나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언니, 나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언니를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그날 밤 비가 그치지 않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자매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효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서울의 한강 근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늘 책과 음악에 빠져 살았다. K-팝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학교 도서관에서 소설을 읽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이 무너졌다. 20살의 어머니를 잃은 효미는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세상의 차가움을 느꼈다. 새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결혼으로 효미에게 효나라는 존재가 생겼다. 효나는 새엄마의 친딸, 효미보다 4살 어린 소녀였다. 처음 만난 날, 효나는 수줍게 웃으며 언니,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그 미소가 효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효미는 그것을 가족애로 치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들어간 효미의 삶은 바빴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 강은 효미에게 자유를 상징했다. 언젠가 나도 저 물결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 동료들의 결혼 이야기, 부모님의 전재 남편 데려올 거냐는 잔소리. 효미는 레즈비언이었다. 22살에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관계는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끝났다. 효미야, 너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친구의 그 말은 칼날 같았다. 그래서 효미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효나가 집에 오기 전까지 효나는 달랐다. 밝고 사교적이었으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SNS에 올리는 그림들 한강의 일몰, 명동의 거리 풍경근 효미를 매료시켰다. 효나는 늘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마다 효미의 가슴은 쿡쿡 쑤셨다. 그래, 효나는 정상적인 애야. 나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효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키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다음 날 아침, 효미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효나를 기다렸다. 효나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언니, 어제. 미안해. 술 취해서 그랬어. 효나의 말에 효미는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괜찮아. 꿈 같았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키스의 온기가 아직 뺨에 남아 있었다. 효미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효나가 진심이었으면.
아니,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자매야.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의 대표 명절, 가족이 모이는 시간. 효미의 집은 새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효나로 북적였다. 송편을 빚으며 웃음소리가 터졌다. 효미야, 올해는 연애는 어때? 아버지의 물음에 효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요. 효나는 옆에서 송편을 쪼아 먹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언니는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요. 남자들 다 도망가요. 그 말에 효미의 미소가 굳었다. 저녁, 가족들이 TV로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실 때 효나는 효미의 방으로 슬쩍 들어왔다. 언니, 나의 그날 일, 진짜였어? 효나의 눈빛이 떨렸다. 나도 몰랐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 그런데 언니만 보면? 심장이 뛴다고 효미는 숨을 죽였다. 효나야, 그건 착각일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효나의 손이 효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방 안은 추석의 달빛처럼 고요했다. 그 후로 두 자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한강 산책을 나가거나 홍대 거리에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 효미는 효나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이 한강, 정말 아름다워. 내 감정이 느껴져. 효나는 웃었다. 언니가 있어서 그려. 그런 대화 속에 효미의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회사에서 동료가 LGBT? 그건 서구 문화지. 우리나라엔 안 맞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뉴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소송이 보도되었다. 효미는 두려웠다. 만약 우리가 드러난다면? 한 달 후, 충돌이 시작되었다. 효나의 대학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그중 한 명, 준호라는 남자가 효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효나 씨, 다음에 영화 볼래? 준호의 말에 효나는 웃으며 생각해볼게 라고 답했다. 효미는 그 광경을 보며 질투가 치밀었다. 밤에 효나에게 물었다. 준호랑 진짜 데이트할 거야? 효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언니, 나 이성애자라고 했잖아. 그냥 시도해보는 거야. 그 말은 효미에게 칼이었다. 그날 밤은 뭐였어? 장난이었어. 효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 나 혼란스러워. 연희한테 끌리는데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남자잖아. 효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효미는 그날 이후로 효나를 피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늘리고 주말에는 혼자 명동을 돌아다녔다. 거리에 네온 사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효미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효나는 결국 정상적인 길을 택할 거야. 나처럼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효미는 효나를 놓지 못했다. 한편 효나는 혼란에 빠졌다. 준호와의 데이트는 재미있었지만 키스할 때 아무 감정이 없었다. 내가 이상한가? 언니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효나는 그림을 그리며 효미의 얼굴을 스케치했다. 그 그림 속 효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2달째 되는 날 아버지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가족 모임, 친척들이 모인 자리. 효미와 효나는 마주 앉아 어색하게 웃었다. 새엄마가 자식들, 요즘 연애는 어때? 라고 묻자 친척 아줌마들이 웃으며 효미는 아직 서둘러야지, 나이 들면 안 돼, 라고 했다. 효미는 고개를 숙였다. 효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파티 후, 효나가 효미를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 공원 벤치에 앉아 효나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준호랑 헤어졌어. 나 남자한테 아무 느낌 없어. 언니만 보면 세상이 밝아져. 효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나야, 그건 위험해. 우리는 자매잖아. 게다가 사회가 용납 안 해. 효나는 효미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레즈비언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언니 때문이야. 그 고백은 효미를 흔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 산책했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효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래? 여자만 사랑했어. 하지만 숨겨왔어. 효나는 놀라며 안아주었다. 언니,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스쳤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충돌이 터졌다. 효나의 대학 친구 하나가 효나의 SNS를 보고 의심했다. 효나, 너 그 그림 속 여자 누구야? 너무 친밀해 보이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효나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냥 언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효미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동료가 효미 씨,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LGBT 관련 이라고 물었다. 효미는 부정했지만 마음이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효미야, 효나랑 무슨 일 있니? 새엄마가 걱정하셔. 효미는 아무 말 못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반역이 일어났다. 효나가 다시 준호에게 연락했다. 미안, 다시 만나줄래? 효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효나의 핸드폰을 보고 왜? 나한테 한 말 다 거짓이었어. 효미의 외침에 효나는 울었다. 아니야. 그냥 두려워서.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하잖아. 가족이 무너질까 봐. 효미는 문을 나섰다. 너도 결국 이성애자였구나. 그 말은 효나의 가슴을 찔렀다. 효나는 혼자 남아 울었다. 내가 배신자인가? 언니를 사랑하는데? 효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거기서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자매 사이. 더 힘들겠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야. 그 말에 효미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효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추석이 다시 다가오던 날, 효미는 집으로 돌아왔다. 효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나 준호랑 끝냈어. 진심이었어. 나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언니를 사랑해. 효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도망쳤어. 두 자매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함께 상담소를 찾고 책을 읽으며 서로를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주말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 효나의 그림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초상화, 한강의 무지개. 효미는 그 그림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고조는 피할 수 없었다. 새엄마가 소문을 듣고 대질했다. 효나야,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효나의 고백에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라고 소리쳤다. 효미는 답다. 우리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이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포옹하며 울었다. 언니, 후회 안 해. 효나의 물음에 효미는 고개를 저었다. 너만 있으면 돼.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효나의 대학에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키어. 한국에서 살아. 라는 비아냥. 효미의 회사에서는 승진이 미뤄졌다. 이미지 관리야. 상사의 말. 두 사람은 지쳤다. 효나가 제안했다. 언니, 여행 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맛봤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여기선 우리 그대로일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최고조는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효미, 효나, 너희들 이상하네라고 속삭였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효나, 나 아직 내 생각해. 그의 말에 효나는 흔들렸다. 준호 오빠, 나 미안호 하지만 그날 밤 효나는 효미에게 말했다. 언니, 나 배신할 뻔했어. 두려움에 효미는 안아주었다. 우린 강해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라고 선언했다. 이런 관계 용납 못해. 효미와 효나는 짐을 쌌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효미는 울었다. 효나야, 우리 끝인가? 그 순간 효나가 멈춰섰다. 아니야, 언니. 이게 시작이야. 효나는 핸드폰을 꺼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언니와 함께 할게요. 그 글은 퍼졌다. 지지하는 메시지, 비난하는 댓글.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새해가 밝아오던 새벽, 한강 다리에서 그들은 다시 키스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시간이 흘렀다. 봄, 벚꽃이 피는 계절. 효미와 효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굳었지만 새엄마가 몰래 연락해왔다. 천천히 풀릴 거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해. 효미는 직장을 옮겼다. LGBT 친화적인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자유를 느꼈다. 효나는 졸업 후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의 전시회 강물에 속삭임째서 효미의 초상화가 걸렸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 사랑, 아름다워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효나가 가끔 악몽을 꾸었다. 세상이 우리를 찢을까 봐. 효미는 그런 효나를 안으며 노래를 불렀다. 옛 케이팝 멜로디, 사랑은 비처럼 같은 곡들.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녔다. 경주의 불국사, 부산의 해운대.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결말은 조용히 다가왔다. 여름, 한강 축제날,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행사. 효미와 효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말했다. 미안하다. 딸들아. 내가 좁았어. 눈물 어린 포옹. 가족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효미와 효나는 결혼식은 아니지만 서약식을 했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날 밤, 한강 벤치에 앉아 그들은 별을 보았다. 효나야, 그날 밤의 키스. 운명이었어. 효나는 웃었다. 응, 언니. 우리 이야기, 진짜 레즈비언 이야기야. 서울의 밤은 따뜻했다. 사랑은 결국 피어나는 꽃이었다. 인간적인 결말, 그들은 행복했다. 사회는 여전히 가혹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국의 봄바람처럼 그들의 사랑은 지속되었다.